네,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독일 주둔 미군을 12,000명가량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내용은 긴급하게 타전된 소식인데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발표가 나와서 아무튼 내용을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12,000명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절차를 본격화한 겁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둔 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2,0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현재 36,000명인 주동 미군이 24,00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될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 결국 주동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준을 밟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제 감축과 별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은 데서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국 감축과 관련해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돈을 내기 시작하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대선이 석 달여 남은 시점에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타깃으로 삼아 주동 미군을 압박 카드로 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미국은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으로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과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이라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차 속에서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선 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긴급하게 타전이 돼서 역시나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사안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좀 정리해 본다면요.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714만 명을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66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4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사망자가 월드 오미터에 이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집계에서도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15만 명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긴 건 지난 2월 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74일 만입니다.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입원 환자의 수도 4월에 정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한때 7만 7천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8일 5만 7,600명으로 집계되며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여부를 두고서 고민이 깊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2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국가 비상사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더 늘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 우한 출신의 60대 관광객 부부가 처음으로 로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월 31일 6개월 시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1,22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6천 명 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4월 긴급사태 선언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역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경기 부양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28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5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국 본토에서 98명이 나왔는데 이 중 89명은 신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서 발생한 감염은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을 넘어서 푸젠성 그리고 베이징까지 퍼져 있어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 것이냐.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고려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세 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연준은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 앞길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경제 앞날은 코로나19 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을 포함한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 이들 9개 나라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9월 말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계약 효력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국의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한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600억 달러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란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인데요. 이게 지하에서 바로 발사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쏘아 올려진다는 건데 이게 세계 처음입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지하 깊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발사대 없이 지하에 은폐된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